자, 저희가 이제 어제 배워본 거는 설치 위주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왜 하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이지영 씨 불 좀 꺼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워본 것은 무엇이냐? 데이터라는 게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갑자기 이게 왜 뜨냐?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자, 데이터라는 것이 있다. 데이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데이터라고 한다. 그렇죠? 특정 가능한 것, 모든 것이에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자바에서 변수로 또는 필드로 사용했던 것들, 그렇죠? 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또는 필드로 썼던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경민이 결혼했냐 물어봤죠. 그렇죠? true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데이터일까요? 데이터가 아닐까요? 데이터죠. 그렇죠? 이때 true 뭐가 결혼 is married가 true다. 또는 경민이 나이가 39다. 이런 것도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참거짓이라는 게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수치, 정수가 있고, 그죠?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더라. 그리고 또 어떤 걸 배워봤죠? 객체라는 게 있더라. 근데 객체는 뭔가 참조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워본 게 제이슨, 객체를 어떻게 해요? 키 밸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인데 배열 형태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것도 제이슨. 그 다음에 요거 배열이 나왔으니까 배열도 있었죠, 그렇죠? 자, 배열이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순서가 있는 데이터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자, 데이터는 중요한 것은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 같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라 불러요. 이걸 우리가 보통 가공을 해서 사용하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했죠. 시험 점수는 하고 이렇게 모아서 배열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배열처럼 또는 오브젝트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공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되죠. 가공하면. 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어야죠. 데이터베이스. 자,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한대요.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 요 네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네 가지. 자, 그래서 요거 아마 기사나 산업 기사에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디스크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원통 모양으로 얘기하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스키마 이렇게 불러요. 스키마.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접속이 되어야 해요. 이것을 여러 응용에서 가능하다. 자, 우리가 이걸 언제 해봤냐? 어제 웹스톰에서 웹스톰. 자, 이 웹스톰에서 저기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했었어요. 선생님 이게 왜 통합성인가요? 자, 왜 이게 통합성일까? 자, 이 웹스톰은요, 웹스톰. 자,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로 하고 있다고요? 웹스톰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웹스톰은 어떤 언어로 돼 있냐? 자바로 돼 있어요. 자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죠? 자바 응용 앱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웹스톰은 자바라기보다는 자바의 친척격이에요. 친척인 코틀린인가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튼 자바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JVM이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으로 동작하기 때문이에요. 여튼 이렇게 자바라고 쳐볼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요걸로, 그죠? 누구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스키마, 우리가 오라클 여기 만들어 놓은 스키마로 접속을 한 거예요. 접속. 이렇게 접속해서 이게 쿼리를 질의를 하면 그 질의의 결과를 실행해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접속해서 내가 질의하면 응답, 질의하면 응답. 자, 오늘 배워볼 건데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SQL이라고 불러요. SQL, 구조화된 질의 언어. 구조화된 질의 언어. 자, 우리가 처음 써본 거는 이 select고요. select는 보통 이 스키마에는 테이블이라고 된 구조화된 데이터 저장의 형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야, 여기 이 테이블에 예를 들어 유저 정보가 있다. 유저 정보에 경민을 줘. 그러면 주면 그것을 이렇게 응답. 주면 그것을 응답.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접속을 해서 이렇게 질의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자바가 접속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데, 자, 규칙. 자, 꼭 자바는 접속할 때 앞에, 자, 우리 이런 거랑 똑같아요. HTTPS라고 하면 무슨 통신을 하는 거예요? 웹 통신을 하는 거죠? 브라우저로. 자, 요 자바도 오라클에 접속할 때는 자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겠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그리고 오라클로 접속하겠다. 자, 이렇게 쓰시면, 자, 접속이 된대요. 자, 우리 언제 이런 걸 썼느냐? 자, 이런 거 다 썼어요. 자, 여기 오라클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해볼게요. 자, 프로퍼티. 자, 지금 이 웹스톰에 자바로 어디를? 오라클을 접속하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HTTPS라고 했던 것처럼, 그죠? 브라우저로 웹 통신을 하는 것처럼 오라클에 자바로 접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니까 얘는 이름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 보면 드라이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내 컴퓨터 안에 오라클을 설치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는 뭐예요? 내 컴퓨터 안에 접속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제 그 도커라고 하는 가상 환경을 만들었어요. 자, 도커. 자, 그쵸? 도커. 자, 여기 안에 이제 오라클이 설치가 돼 있는데, 자, 도커라는 가상 환경 안에 여기 오라클이 설치돼 있는데, 자, 오라클은 얘는 서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이렇게 오라클이라고 해놓고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 이렇게 접속한다 그랬죠? 접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서버라는 뜻이죠. 서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이 OS가 포트를 제공해요. 포트, 고유번호죠.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고유번호. 자, 이 고유번호를 오라클은 1051번을 가져요. 설치하자마자 나는 1051번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바꿀 수 없어요. 여튼 1051번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1051번인데, 1521번인데, 죄송해요. 1521번인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 컨테이너는 자체로 컴퓨터라고 봐도 돼요. 이 컨테이너는 자체가 컴퓨터예요. 자, 컴퓨터. 자, 근데 우리 컴퓨터 안에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컴퓨터는 윈도우일 수도 있고, 맥일 수도 있죠. 자, 컴퓨터의 OS 안에 또다시 컴퓨터인 OS인 리눅스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051번과 여기 1051번은 달라요. 왜냐? 이 컴퓨터 아니니까. 자, 이 친구는 독립적으로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또 컨테이너를 또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또 뭐예요? 독립적인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래서 이 친구도 포트를 1번부터 독자적인 포트 번호를 가져요. 보통 한 10만 번 정도 가지겠죠. 자, 그러면 내가 1051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없는 이 친구. 자, 아무것도 없는 이 친구. 이 맥이나 윈도우에 있는 1051번을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테이너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
자, 이 컨테이너를 만들 때 1051번에다가 오픈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P 1051, 1521, 1521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맥이든 윈도우든 1521. 자, 이렇게 할까요? 자, 1521 포트를 누구랑 연결하느냐? 여기랑 연결을 이렇게 해요. 자, 만약 내가 여기를 20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여기서 2000을 연결을 한대요. 2000을 누구랑? 1051번이랑.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 1051은 자, 이 1051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내 컴퓨터의 1051번을 얘기하는 걸까요? 컨테이너의 1051번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 컴퓨터의 1051번을 얘기하는 거였죠? 내 컴퓨터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1051번이 아니라 제가 연결을 했어야죠? 언제 연결했어요? 실행할 때? 자, 저희가 어떻게 실행을 했냐? 여기 인스톨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 지금 제가 띄어쓰기를 지워놔가지고 실행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놔야 되겠더라. 자, 엔터가 입력이 돼버리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써져 있어요? P1050, 1521. 여기 내 컴퓨터.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1521.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2000으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2000으로 하면 자, 여기서 프로퍼티를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2000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2000. 그러면 자동으로 컨테이너의 접속을 1521로 합니다. 오라클이 1521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통합성이에요. 통합성.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자바로 누구를 오라클에 접속이 된대요. 자바로. 그러면 뭐도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도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돼요. C샵도 될 거고요. 안 해봤지만 파이썬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선생님, 근데 자바로 접속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자, 우리가 만든 어플들이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C샵으로 만든 어플이 있으면 그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되고, 파이썬으로 만든 어플이 있으면 파이썬 어플로 접속해야 되고. 왜?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사용자들은, 자, 실제 우리 사용자들, 유저라고 하죠.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죠. 그렇죠? 사용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에 접속하나요? 응용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배민을 만들었어요. 자, 배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라고 하나요? 배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라 그러나요? 어플에 접속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 다 여러 응용 프로그램, 배민이든 우리가 KB 국민은행이든 거기에서 접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것을 우리가 통합성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자,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구조를 우리가 짜서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이거를 우리가 공유성이라 불러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접속하는 동안 이 사람이 차단돼 있어. 그러면 공유성이 없는 거예요. 자, 또는 내가 이 사람이 경민의 계좌를 어제 얘기했죠. 경민의 계좌에 5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 사람 5천만 원 넣은지 몰라. 그럼 공유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데이터는 공유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지금 보면 만들기가 까다롭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느껴질 겁니다. 오라클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라클이 누가 많이 쓴다 그랬죠? 금융에서 많이 쓴다 그랬죠? 금융에서 많이 쓴다는 뜻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도 그 데이터는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오라클 회사가 앞으로도 금융에서 많이 쓰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독립성이라는 건 좀 특이한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 데이터를 바꾼다고 해서 이 스키마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독립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어제 얘기했어요. 자, 구조를 두 개로 쪼개고 있어요. 어떻게 쪼개고 있냐? CDB라는 것과 TDB라는 걸로 쪼개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경민이란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경민. 자, 경민을 바꾼다고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민이라는 데이터를 바꾸면 이 부분만 바뀌지 이 전체에다가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어떻게 나눴냐?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돼서 관리되는 PDB,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CDB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물론 이걸 나누지 않아도 이 경민이 데이터가 바뀐다고 해서 이 스키마 전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오라클은 그거를 더 구분을 해서 함으로써 영향을 더 최소화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스키마, 그렇죠?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거, 스키마는 방금 얘기했던 스키마, 그렇죠? 데이터 구조와 제약 조건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이 하는 일은 데이터를 정의하고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 정의하고 조작하고 제어하는 요 언어를 SQL이라 불러요. SQL. 구조화된 질의 언어. 자, 요걸로 우리가 정의도 하고 조작도 하고 제어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정의하는 것을 DDL, 조작하는 것을 DML, 그 다음에 제어하는 거를 DCL이라 불러서 DCL.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머리가 갑자기.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실 수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관계형이냐 관계형이 아니냐로 나뉘어요. 관계형이냐 관계형이 아니냐. 그리고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만들어져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SQL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SQL이라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아까 select 이런 것이 뭐다? 질의어예요. select 아까 뭐 7 곱하기 8 뭐 from dual 이런 걸 했죠. 그렇죠? 자, 요게 질의어고 요런 언어를 쓸 수 있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가 아닌 것을 NoSQL 이렇게 불러요. 질의를 할 수 없다. 질의를 할 수 없는 언어다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것을 NoSQL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제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어떤 건지 다 배웠어요. 그렇죠? 기본 키가 있고 외래 키가 있는 데이터를 서로 관계를 표현한다 라고 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관계는 대표적으로 문서, 우리가 JSON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키밸류, 그냥 A는 10, 그러면 이게 키밸류인 거죠. JSON은 내가 A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문서처럼 표기하는 것을 JSON, 키밸류로 된 거를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프 기반, 그죠? 그래프 기반은 자,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뭐 경민 이렇게 하지 뭐 학생이 그죠? 수강을 하면 성적이 나오겠죠. 자, 이런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노드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래프, 칼럼 기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관계, 이것도 관계형처럼 보이죠, 그쵸?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어제 요거는 배워봤고 자,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쭉 했고 또 SQL도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인스톨을 했어요. 인스톨. 자, 인스톨 하면서 저희가 도커라는 걸 배웠습니다. 도커. 자, 근데 이제 제가 자, 우리는 이제 네이티브 인스톨을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윈도우 사용자니까. 자, 네이티브 인스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exe 파일, 셋업 파일, 그쵸? 셋업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스톨이라고 돼 있는 것을. 자, 근데 이제 요걸 안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두 가지 이유. 맥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거.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맥 사용자들이 꽤 있죠. 두 번째 이유는 OS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OS에 있는 프로그램들.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친구는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는 설정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설정도 좀 많고, 이 OS에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자원들을 좀 많이 끌어다 써요. 많이 끌어다 쓰고, 설치하는 것도 좀 많아요. 설치하는 것도 좀 많고. 자, 그래서 보통 이 컴퓨터에 서버 어플은, 서버 어플을 여러 개를 설치하지 않고 한 개 정도 설치를 합니다. 왜? 이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이 오라클이라는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어플들이 동작할 때마다 방해가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 서버가 사용하고 있고, 다른 걸 사려고 하면 서버가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친구가 램도 많이 먹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 친구를 격리시켜버렸죠? 컨테이너로. 그죠? 이렇게 컨테이너로 격리해서 독립적으로 이 안에서만 자원을 많이 먹게 혼자 하고 나는 따로 이 OS의 자원을 쓰는 거죠. 격리된 자원 말고 이 OS의 자원들을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격리하는 것을 우리가 도커라고 했어요. 도커. 자, 요거를 배웠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한다 그랬어요. 맥이 안 되고 환경 충돌이 많아서 서비스 흔적도 많이 남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커를 배웠는데, 간단하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설치가 어제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설치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배웠는데, 요거를 조금 더 다시 보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테이너라고 하는 실행 환경이 있어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실행 환경. 자, 이 친구는 격리 공간, 격리 가상 공간.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이거 하나가 컴퓨터. 자,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어떤 어플을 깔아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은 독립된 공간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는 어디서요? 실제 컴퓨터에서 동작하죠. 실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컴퓨터를 가상 컴퓨터, 버추얼 머신이라 불러요. 이때 머신이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인 거죠. 그렇죠? 컴퓨터, 가상 머신. 자, 그래서 컴퓨터 안에 돌아가는 가상 컴퓨터가 뭐죠? 버추얼 머신인데 이 중에서 버추얼 머신, 가상 플랫폼인 도커라는 걸 쓸 거예요. 도커. 자, 도커는 가상 머신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친구인데 자,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냐? 자, 컴퓨터 중에 리눅스라는 OS를 설치하고 있는 그냥 아니라 리눅스. 자,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요. 자, 이 친구가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컴퓨터를
컴퓨터를 이렇게 바로 실행하는 것처럼,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실행하는 것처럼 동작하지 않고 이 컴퓨터의 자원을 그대로 쓴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컴퓨터 안에 컴퓨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를 반으로 쪼개는 거랑 같아요. 하드웨어를. 자, 반으로 쪼개서, 자, 이 반으로 쪼갠 램이나 CPU나 이런 것들을 이 컴퓨터한테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윈도우가 깔려 있다. 그러면 나머지 윈도우가 이 친구를 사용해요. 자, 이게 가상 컴퓨터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 컴퓨터를 설치하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자원을 반으로 뚝 자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리눅스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격리된 상태에서 컴퓨터 자원을 그대로 공유를 한대요. 공유를. 자, 그러려고 만들어진 것이 리눅스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배포하고 싶은 어플들이 있다. 자, 그러면 막 설치해 놓고, 자, 여기다가 올려서 실행만 하면, 그러면 이 친구가 아름답게 잘 동작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쓰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원을 뚝 잘라서 쓰지 않고, 자원을 여러 컨테이너들이 공유하면서 마치 어플처럼 이렇게 동작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컨테이너와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못 설명한 게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리눅스의 컨테이너는 실제로 돌아가는 환경이에요. 자, 컨테이너마다 환경. 자, 이게 컨테이너고요. 자, 이 컨테이너 안에 내가 오라클도 깔고, 자, 오라클도 깔고, 자바도 깔고, 뭐 아파치도 깔고, 뭐 이렇게 깔았어요. 막 설치를 이것저것 했어요. 자, 이것을 제가 리눅스에 이렇게 배포를 해야 돼요. 자, 리눅스에 이렇게 전달을 해야 돼요. 자, 이때 이 컨테이너를 그대로 옮길 수 없대요. 자, 그대로 옮길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CD를 굽는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어릴 때 했는데, 자, 이런 파일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야 된대요. 이미지. 자, 이 친구가 실행될 때는 복잡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어떻게 해요? 이미지를 이렇게 굽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렇게 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친구를 어디에 올릴 거냐? 자, 이 친구를 허브라는 곳에 올려요. 자, 이게 컨테이너고 이 컨테이너를 어떻게 해요? 이미지로 구울 거예요. 자, 이미지로 구울 거예요. 이 친구를 어디다가? 허브에다가 올려요. 허브는 우리 오라클처럼 독자적인 허브를 써도 되지만 대부분 도커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 허브, 도커 허브를 씁니다. 여기다가 풀로 올릴 거예요. 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명령어 뭐랑 똑같아요? 그쵸. git풀이랑 똑같죠. 근데 왜 똑같을까? git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요거 지금 누구 팀이 만들었을까요? 리눅스 팀이 만들었죠? 리눅스 팀이 뭐도 만들었어요? git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리눅스 팀이 git도 만들고 도커도 만들었기 때문에 명령어가 아주 비슷합니다. 리눅스 팀이 git도 만들고 도커도 만들었어요.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이 도커 허브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올릴 거예요. 자, 올릴 때는 중요한 게 계정이 꼭 있어야 되고요. 계정. 그 다음에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게 경민 어플이다. 경민 어플 말고 배민이다. 그러면 배민이 되겠죠. 그렇죠? 배민. 자, 배민은 꼭 올릴 때 버전이 있어야 돼요. 자, 001 뭐 이런 식의 버전을 쓰셔야 돼요. 버전. 그래서 계정, 이름, 버전 이렇게 해서 올리면 자, 그러면 CD가 여기에 올라가요. 이미지가. 그쵸? 그러면 이미지를 자, 여기 리눅스에 접속을 해서 자, 다운받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운받을까요? 그쵸?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자,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뭐래요? 풀. 이 계정에 배민의 버전 001.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대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파일이어야지.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실행될까요? run 하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생성되면서 격리 공간에 우리가 오라클 설치한 거, 그다음 자바, 아파치 이렇게 설치한 것들이 격리된 환경에서 동작합니다. 자, 요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자, 컨테이너가 실제로 돌아가는 환경. 이미지가 뭐예요? 그것을 파일로 쓰는 거죠. 쓰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허브에 올렸죠. 허브에 올린 것을 내려받아서 다시 실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행하실 때는 이 친구가 런만 하면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계속 컨테이너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미지랑 컨테이너를 뭐에 비유를 들었어요? 자, 이미지는 뭐다? 클래스. 자바의 클래스.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뭐다? 인스턴스. 이렇게 비유를 들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new A로 만들었죠.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new A만 하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했던 거를 잠시 보면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지우는 거 없나? 됐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자,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내 컴퓨터.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허브에 저장돼 있는 누구를 이미지 중에 누구 데이터베이스 익스프레스 21C 그죠? 20 그러니까 익스프레스인데 버전이 요 버전이에요. 21.3.0의 XE 버전. 요 버전 무료 버전. 그러니까 정확히 이 친구는 익스프레스인 거죠. 그렇죠?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해요? 내 컴퓨터에 다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다운이 받아져요. 자, 요걸 확인하는 명령어는 docker images예요. images. 근데 이 docker는 GUI를 지원해요. GUI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봐도 돼요. 자, 여기 docker를 켜시키셔서 자, 여기 보면 이미지에 보면 이렇게 다운받은 게 뜹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다운받은 거예요. 그렇죠? 또는 내가 도커 이미지스 하면 다운받은 이미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제가 run이라고 하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run에는 옵션들이 좀 많죠?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모드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 디테치 모드. 자, 이거는 나중에 또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포트, 접속할 때 포트. 자, 근데 두 개인데, 자, 두 개인 이유는 오라클이 또 실행하고 있는 다른 어플이 있어서 5500번 또 열고 있는데, 요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되는데, 요걸 하셔도 되고, 그쵸? 지금 보면 컨테이너가 아이디가 있어요. 보면 아이디가 있죠? 요거를 쓰셔도 되고. DCF137AAB02D 요걸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다운로드를 안 받았어. 자, 다운로드를 안 받고 자, 내가 바로 도커 런을 했어. 자, 도커 런하고 요 이미지를 쓰겠다 했어. 자, 근데 여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없으면. 자, 여기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해요. 자,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고 바로 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요 풀을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이 풀은 생략해도 됩니다. 자, 풀은 생략해도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던 것들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진짜 요거 SQL 접속해서 오늘은 SQL을 좀 배워볼 거예요. 자, 30분까지 쉬었다 올게요. 네, 갈게요.